상대방도 유대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 남자친구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느끼는 감정은 제 멘탈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느끼는 심리는 왜 그런 건가요? 전 남친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안쓰럽고 안타깝다. 잘은 모르겠지만 전 남친에게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들 중에는 분명 전 남자친구랑 잘 돼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안쓰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일단 그 사람과 뭔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 남친이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나랑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든 내가 상대방이 먼저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든 어쨌든 감정을 정리, 즉 손절이 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상대방한테 아무런 감정도 느끼면 안 되겠죠. 왜냐, 남남이 되었으니까. 근데 내가 남남이 되었는데 계속 감정적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이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걸 기본 베이스로 그 밑에 갈라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쓰럽고 안타깝다라는 감정일 거라고 봐요.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같이 사귀는 동안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많이 비췄다던가, 아니면 남자친구는 진짜 고생이겠다, 힘들겠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었나 봐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멘탈하고 상관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멘탈과 상관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멘탈이 안 좋은 거랑 상관이 있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멘탈이 안 좋으면 당연히 관계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거에 되게 의존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존적인 부분이 어디서 올지는 모르거든요. 요즘은 전 남친과의 관계를 다시 만드는 거에 조금 집중이 되면서 의존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적 연결이 다시 떠오르면서 전 남자친구가 좀 더 생각이 나고, 그 남자친구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하나인 안쓰럽고 안타까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죠.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는,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또 맞닥뜨리게 되면은 다른 거에 의존적으로 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멘탈이 안 좋은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멘탈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안쓰럽고 안타까운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리더로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목표로 어떤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살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리더로서. 굳게 결심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전 남자친구와의 재회라면 당연히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경을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멘탈이 안 좋은 것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저한테만 라포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건가요? 라포라는 건 말 그대로 유대감이잖아요. 유대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감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감정을 객관화 시킬 순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수치로 평가받고, 그래서 너 10, 나 10, 우리는 유대감을 쌓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 것 같아요. 유대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유대감이 나한테만 쌓였다, 한쪽에만이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상대방도 유대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서로가 갖고 있는 유대감의 차이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같았었던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거는 저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 남자친구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접점이 생기는 모든 사람들의 그 유대감을 수치로 다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쟤는 지금 나와 유대감이 비슷하게 쌓였다,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쟤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냐,
얼마나 편하게 느끼냐, 얼마나 내 사람처럼 느끼느냐, 뭐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재회는 고민이 되고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요즘 제 마음을 모를 때가 뭐냐면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기억에 남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해나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것들도 있죠. 결국에는 휴식을 좀 잘 취하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보는 것만이 가장 근접한 정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나한테만큼은 정답에 가까운 확신을 갖게 될 테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인 거겠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 때 그걸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대신 책임져 줬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스스로 내 상황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책임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시원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세상 만물의 모든 거에 통달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모든 것들에 다 통달하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 왜 그 자기계발 서적이나 성공한 사람들 내용들 보면은 꼭 나오는 문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실패를 벗삼아 후회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서 나아가라, 뭐 하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막 이런 그런 뻔한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계속 살아는 가야 되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일단 해봤다가 잘 안 됐으면 안 됐나 보다 하고선 빨리 내 마음 정리하고 또 다른 거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 봐요.